여러분, 만약에 집에 혼자 계신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19 누를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이게 심장마비인지 아닌지 판단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 하루에 약 90건 발생합니다. 1년이면 33,000건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분은 100명 중에 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91명은 돌아오지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까요? 가장 큰 이유가 그 순간에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15초 안에 시작해야 할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이야기 먼저 들려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정혜수 어르신, 올해 66세이시고요. 아내분과 둘이 사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고혈압 약 드시고 계셨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넘기셨대요.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아내분은 딸네 집에 가셔서 저녁 때나 오신다고 했고 어르신은 혼자 아침 설거지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오더래요. 처음에는 아침에 된장찌개 급하게 먹어서 체했나? 하고 물을 한 잔 드셨대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나아지고 오히려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하더래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요. 어르신이 예전에 카카오톡으로 받은 글이 떠올랐대요. 심장마비 오면 강하게 기침을 해라. 기침할 때 심장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된다. 출처가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돼 있었대요. 그래서 싱크대 앞에 서서 억지로 기침을 콜록콜록 하셨대요. 근데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침 심폐소생술 이야기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처가 유명 병원으로 돼 있어서 진짜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거짓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측에서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 병원이나 소속 의료진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이름을 도용한 가짜 정보였던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영어로 AHA라고 하는데요. 심장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2025년 1월에 공식적으로 기침 CPR은 효과가 없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도 기침이 심장의 박동을 바꾼다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다. 맥박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임영효 교수님 말씀도 정확합니다. 심장마비 환자는 전조 증상이 생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게 되므로 스스로 기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기침하느라 시간을 쓰면 진짜 해야 할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이건 미국에서부터 돌아다니던 루머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이런 글이 오면 절대 믿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거 거짓이래 하고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진짜 해야 할 행동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던 일을 멈추고 기대에 앉으세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면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정혜수 어르신은 싱크대 앞에 서서 기침을 하셨는데 서 있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걸어 다니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약 찾으러 다른 방에 가시는 것도 안 돼요. 움직이면 심장이 더 빨리 뛰려고 하면서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심장만 더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닥에 앉으시거나 가까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소파가 바로 옆에 있으면 소파 등받이에 기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눕는 것보다 기대 앉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눕게 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심장에 부담이 더 가거든요. 상체를 살짝 세운 상태로 기대 앉으시면 숨쉬기도 편해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혜수 어르신은 이걸 모르셨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기침하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바로 앉으셨다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두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골든타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심장이 완전히 멈추면 3분 후부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5분이 넘으면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7만 6천 명을 분석한 결과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사망률이 53%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진짜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전화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전화기를 손에 들고 귀에 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피커폰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전화기를 잡고 있으면 나머지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바닥이나 옆에 내려놓으세요. 119에 전화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납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말씀하세요. 만약 너무 아파서 말하기 힘드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119 상담원이 질문을 해줍니다. 네, 아니요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절대 끊지 마세요. 상담원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정혜수 어르신은 기침하느라 119 전화를 못 하셨어요. 기침해서 나아지겠지 하고 5분, 10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시간에 119를 누르셨다면 구급대가 훨씬 빨리 왔을 겁니다. 오늘의 건강 도둠 포인트는요.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만이 15초 안에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혼자 계시다가 119에 전화한 뒤에 의식을 잃으시면 구급대가 와도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119 전화하신 직후에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현관문 잠금을 풀어두세요. 문을 활짝 여실 필요 없이 잠금 장치만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즘 디지털 도어록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119 상담원한테 비밀번호를 말씀하세요. 상담원이 구급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현관문 열러 가려고 멀리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현관이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가셔도 되지만 거실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화로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정혜수 어르신은 부엌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현관문 생각을 전혀 못 하셨대요. 기침하다가 결국 너무 아파서 119에 전화를 하긴 하셨는데 전화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시더래요.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119 상담원을 통해서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는데 어르신이 겨우겨우 대답하셔서 들어올 수 있었대요. 만약 그때 의식을 잃으셨으면 구급대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을 겁니다. 네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으셔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스피린 먹지 마세요 라고 하신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또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출혈 경향이 있으신 분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 안 되시면 아스피린 하나를 드시는데 꼭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마시고요. 왜 씹어야 하냐면요. 그냥 삼키면 위장에서 녹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씹으면 입안에서 바로 잘게 부서지면서 혈액으로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혈전, 그러니까 피가 뭉친 덩어리 때문에 막히는 건데요. 아스피린이 이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줍니다. 완전히 녹이는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지는 걸 늦춰주는 거예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건 아스피린 먹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119 이송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아스피린이 집에 없으면 어떡하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아스피린 찾으러 집안을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멈추고 앉아서 119 전화하고 현관문 여는데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가 아스피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혜수 어르신은 평소에 고혈압 약만 드시고
아스피린은 따로 갖고 계시지 않았대요. 병원에서 나중에 담당 선생님이 아스피린 한 알 드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거실 서랍에 아스피린을 항상 넣어 두신대요. 5번째, 꽉 끼는 옷을 풀어주세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찬 상태에서 넥타이, 벨트, 단추, 네이가 꽉 끼면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셔츠 맨 윗단추, 바지 벨트, 양말이 꽉 끼면 양말도 내리세요. 간단한 행동이지만 호흡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건 119 전화하시고 현관문 처리하시고 아스피린 드시고 난 뒤에 하셔도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위에 3가지를 먼저 하시고 여유가 되면 하시라는 겁니다. 자,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식은땀이 나면요. 1. 멈추고 벽이나 소파에 기대앉기. 2. 119 스피커폰으로 신고하고 전화 끊지 않기. 3. 현관문 열거나 비밀번호 알려주기. 4. 아스피린 있으면 씹어먹기. 5. 꽉 끼는 옷 풀기. 이 5가지를 15초 안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15초 안에 다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15초 안에 이거 심장 문제다 하고 판단해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멈추고 바로 119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조 증상을 아는 겁니다. 전조 증상을 모르시면 15초고 뭐고 이게 심장 문제인지 체한 건지 판단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무겁게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 통증이 5분 넘게 계속되면 의심하셔야 하고 30분 넘게 지속되면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설명에 따르면 이때 환자분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체한 것과 다른 점은 체했을 때는 명치 쪽이 더부룩한 느낌인데 심장 문제는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꽉 쥐는 듯한 느낌이에요. 둘째, 왼쪽 팔, 어깨, 턱,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겁니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왼쪽 팔이 저리거나 턱이 뻐근하거나 등 쪽이 아프면 심장에서 오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갑자기 저리면서 가슴도 불편하시면 바로 의심하셔야 해요. 셋째, 식은땀입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마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면 위험 신호입니다. 감기 때문에 나는 땀은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건데 심장 문제로 나는 식은땀은 몸이 차가운데 땀이 나는 거예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넷째, 숨가쁨과 메스꺼움입니다. 체한 것 같다, 속이 울렁거린다 이러시면서 동시에 가슴이 불편하시면 그냥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 없이 메스꺼움이나 턱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한 줄 알았는데 심근경색이었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혜수 어르신도 돌이켜보니까 전조 증상이 있으셨대요. 일주일 전부터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트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유독 숨이 차셨다고요. 근데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하고 넘기신 거예요. 만약 그때 이거 혹시 심장 문제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셨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르신은 구급대가 오고 병원에 이송되셔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막혀 있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19 전화를 10분만 더 늦게 하셨으면 많이 위험했습니다.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심장 근육 손상을 막을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오셨어요.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아내분이 옆에서 눈이 벌겋게 되어 계시더래요. 어르신이 나 괜찮아 하니까 아내분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에서 연락받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이 쓰러졌다는데 나는 진짜 하시다가 말을 못 잇고 우셨대요. 어르신도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고 느끼셨다고요. 퇴원하신 뒤에 어르신이 달라지셨대요.
예전에는 건강 영상 같은 건 절대 안 보시던 분인데 직접 휴대폰으로 심장마비 대처법을 찾아보시더래요. 냉장고에 1. 멈추고 앉기 2. 119 스피커폰 3. 현관문 열기 4. 아스피린 씹기 5. 옷 풀기.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서 붙여 놓으셨대요. 아내분한테도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해야 한대 하고 설명해 주시고 아파트 같은 층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기침하면 된다는 거 거짓이래요. 119부터 누르셔야 해요 하고 말씀하신대요. 아내분이 그러셨대요. 영감이 병원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건강 얘기하면 귀찮아 하더니 지금은 본인이 먼저 찾아보고 나한테 알려줘.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당해보니까 무서운 거야.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인데 옆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아시는 것과 적어놓은 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바로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배우자분이든 가장 가까운 가족 번호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의식을 잃으셨을 때 구급대원이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긴급 전화 버튼을 눌러서 가족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1분이면 됩니다.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해두세요. 그 순간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분들이랑 한번 연습도 해보세요. 가슴 아프면 멈추고 119 스피커폰, 현관문, 아스피린, 옷 풀기. 입으로 한번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한테 꼭 보여주세요. 남편분한테, 아내분한테, 옆집 어르신한테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한테 꼭 공유해 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아시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건 결국 내일도 살아있고 싶어서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가족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서요. 오늘 이 5가지를 아신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보다 훨씬 강해지신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 한 걸음, 건강 도구미였습니다. 건강하세요.